전부터 이런 설전이 벌어질 걸 암시를 해줬잖아?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삼성이 깔 게 없나 봐. 삼성 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삼성을 깔 만한 것보다는 삼성이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를 깔 생각으로 왔죠. 그럼 한번 까보시든가. 사실 삼성에는 자체 OS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얼마 있긴 있죠. 단점 인정. 타이젠이었나요? 네. 타이젠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아니야, 지금 살아있어. 뭘 있었죠라니. 이미 죽은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위해서 계속 스마트워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전제품들을 타이젠은 탑재하고 있고, 삼성이나 LG같이 여러 가전제품들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사물 인터넷에서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타이젠은 그런 쪽으로 일단은 확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사물 인터넷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스마트폰이 맞긴 해. 네.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있다는 거는 인정. 관심 있게 봤었어요. 저도 2017년도에 타이젠. 지금은 좀 보고 있습니다. 타이젠 얘기를 너한테 해준 게 아니었어. 그래서 사실 지금 갤럭시 시리즈 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드로이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애플은 일단 자체적인 OS를 갖고 있죠. 아, 예, 알고 네, 있어요. 자체적인 OS를 갖고 있는데 안드로이드가 상당히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범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삼성 자체적인 OS가 아니기 때문에 최신 업데이트를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최신 OS를 구형 아이폰에까지 적용해 주는 거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알다시피 구형 아이폰에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한계가 있단 말이죠. 네. iOS가 옛날의 iOS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점점 고도화되는 기술에 따라가지고 최신 폰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신 iOS를 구형 아이폰에 적용했다가 버벅거린다 이래가지고 다시 다운그레이드 시킨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 찾아보면 아주 구구절절 나올 겁니다. 몰라요. 전 최신 폰 쓰고 있어서.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최신 OS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최신 OS를 받으면 장점들이 여러 가지 있죠. 일단 스토어에서 앱을 받을 때나 아니면 OS 내에서 앱을 사용할 때 보안성이 업데이트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드로이드가 계속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안성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안성 문제도 사실 뭐 성인 사이트 들어간다거나 광고 잘못 누르거나 막 이상하게 보이스피싱 오고 뭐 네. 문자 그렇게 받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이야. 주변에서 막 보안이 잘못돼가지고 막 털렸다 이런 얘기 제대로 듣는 거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보안이 중요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네. 아이폰 쓰냐? 아 그렇지 않다고요. 안드로이드 쓰면서도 자기 보안을 지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도 이왕이면은 최고의 보안성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앱스토어 같은 부분도 플레이스토어보다 보안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서 앱들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갤럭시에 대해 해당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갤럭시가 안드로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타이젠이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단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게 네. 보안성이라고 표현하기보단 폐쇄성이 맞겠죠. 그런데 그런 폐쇄성이 있어도 iOS 마음먹고 하면 뚫려요. 그리고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에디터 추천이나 여러 가지 검증된 앱에 대해서 표시가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까는 그런 소비 행태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굳이 내가 뭐 그런 폐쇄성 짙은 iOS를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드로이드에서 건강하고 보안을 잘 지키면서 사용할 수 있다. 여튼 자체적인 OS 없어요. 삼성. 있지만 잘 안 써요. 자, 그러면 일단 훅 한번 들어갑니다. 애플 첫 번째 단점, 가격 책정이죠. 애플은 원래부터 용량 장사를 엄청 했어요. 외장 메모리 지원도 안 해주고 용량 가지고 엄청 뻥튀기를 해가지고 원가 대비 엄청난 이익을 챙겼죠. 그래서 그 많은 스마트폰 제조사들 가운데서 이익률에 있어서만큼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꼭 애플 극성 팬보이들이 그런 말을 하죠. 원래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야. 그거 가지고 니네가 뭐라고 할 게 되냐라고 하는데,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로 인해서 기업들이 가격 책정이나 여러 가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또 선의 경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니네가 돈 없으니까 못 사지, 애플 입장이야 이러면서 비싸도 계속 사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폰 XS Max가 최대 용량 112GB에 200만원 돈이 됐습니다. 비싸네요. 아이폰 XS하고 다른 거는 디스플레이 크기밖에 없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최근에 나온 신형 아이패드 프로 최저 가격은
999,000원이에요. 11인치 64기가 기준, 그리고 와이파이 전용입니다. 뭐 서피스보다 싸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셀룰러 버전의 10.9인치 아이패드 프로 64GB 출고가가 147만원입니다. 비싸네요. 네, 뭐 그거 그렇다고 쳐요. 근데 용량만 다른 64GB에서 1TB로 넘어갔을 때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셀룰러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1TB가 248만원이에요. 자, 용량 원가 얼마 될 것 같아요? 64GB에서 1TB 그 용량 장사 가지고 100만원에 챙겨 먹는다. 굉장하죠, 애플 아주. 장사 속에 그냥. 용량으로 장사하는 거 인정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건 양반이야. 요번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내놓은 게 아이폰 XR입니다. 아이폰 XR 얼마냐? 64GB 기준 99만원이에요. 그러면 뭐 삼성 플래그십 갤럭시 S9하고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염치가 없는 건 326ppi라는 보잘것없는 그런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달아놨어요. FHD 1080p 영상이 재생은 됩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자체가 1080p보다 해상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재생이 되는 게 아니죠. 옛날에 애플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명명을 한 게, 레티나가 망막이잖아요. 사람의 망막으로 픽셀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다, 이런 의미에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마케팅을 엄청나게 했는데, 300ppi 때하고 400대하고 확실히 눈에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갤럭시 S3가 300ppi 때였고 그 다음 S4가 400ppi 때였어요. S3랑 S4를 제가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보였단 말이죠. 근데 거의 갤럭시 S3 때 300ppi대를 가지고 지금 99만원에 책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했거든. 근데 LCD 자체가 원래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그 앞에 리퀴드가 붙어 있어. 옛날에는 그냥 레티나라고 불렀는데 이제 아몰레드를 레티나라고 부르니까 앞에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쓸데기 없는 네이밍을 한 번 더 바꿔서 그럴듯하게. 또 요즘 광고하는 거 봐봐, TV에 다 나와 있어. 그거 리퀴드 레티나가 뭐야? 망막이 물처럼 녹아내려가지고 시인할 수 없는 그런 후진 디스플레이 달아대는 거야 뭐야? 액세서리도 가격이 그지 같아요.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신형 나오면서 애플 펜슬도 또 새로 나왔어요. 근데 단가가 더 올라서 16만원. 웃긴 거는 구형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 그리고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 S펜이 내장되어 있지, 버전이 달라도 S펜끼리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거 못 이기겠으니까요. 이기고 싶으신 분은 댓글 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점 얘기하면 운영체제 및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컴퓨터에 그냥 USB 연결해가지고 딱 꽂으면 외장 메모리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동경이 아이패드 프로를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성악 악보를 받아주려고 형 기계로 네이버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다운을 받기 시작했어. 네. 엄청 많이 한꺼번에 다운을 받았는데 다운 다 받았거든? 네.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그거는 확실히 있어요. 결국에는 악보 하나하나 열어서 악보 보는 특정 어플로 연결해서 저장을 일일이 했다는 아주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편하자고 쓰는 건데 사람 귀찮게 하고 운영체제가 누구처럼 참 융통성이 없어요. 그 누구야, 누구죠? 애플 얘기한 건데 찔리셨어요? 아니요. 저는 융통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뭐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삼성하면 가장 사람들이 이건 인정하는 게 삼성페이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애플도 애플페이가 있거든요. 애플페이가 지원하는 국가가 더 많아, 삼성보다. 삼성페이가 애플보다 훨씬 적은 국가를 지원하는데, 삼성페이의 강점이 뭐냐? MST 방식과 NFC 방식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삼성페이 해가지고 카드 결제기에다가 갖다 대기만 해도 되는 거는 MST 방식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거는 루프페이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하면서 쓸 수 있게 된 방식인데,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카드 결제기에서 MST 방식으로 결제가 되고 NFC 방식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NFC 단말기가 많이 보급이 돼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모두 바라보는 이 안목이 있는 삼성인 반면에 애플페이는 NFC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NFC 단말기가 있지 않은 한은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야, 우리 이거 할 거니까 니네 이거 규격에 맞춰.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가장 큰 거, 애플은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애플이 시스템 폰트가 변경이 되나요? 폰트요? 네, 카톡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폰트 변경이나 아니면 뭐 몇몇 메모 어플 정도에서 폰트를 바꿀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폰트를 바꿔서 전체 시스템이 그게 다 적용이 될 수 있게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해봤네요. 네, 안 돼요. 아이폰 바탕화면에 위젯 설치 가능한가요? 위젯 안 되죠? 옆으로 넘겨야 하는 겁니다. 그냥 딱 바탕화면 들어가면 바로 나 위젯 쓰는 거 떴으면 좋겠는데 참 귀찮게 해놨죠. 위젯 바탕화면에 까면 넘겨야 합니다. 자리 차지해서. 왜냐하면 애플은 정말 슬프게 어플을 바탕화면에 막 이렇게 비둘기 모이듯이 이렇게 뿌려놨어, 어플들을. 삼성을 비롯해서 LG도 그렇고 여러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은 어플 서랍이 따로 있잖아요. 어플 서랍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처럼 바탕화면에 어플들 늘어놓는 걸로 설정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아이폰 폴더 만들면 돼요. 어플들 모아서. 어플을 따로 보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불가능해. 일단 이미 바탕화면 들어가면 폴더 안에 어떻게든 우겨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놔야 돼. 그게 싫어서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나는 바탕화면에 네. 그렇게 너저분하게 막 널려있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말 개인적인 건데 제가 자판에 삼성 모아키라는 자판을 씁니다. 자판에 자음만 있어요. 근데 스와이프를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모음이 달라져요. 저는 항상 휴대폰을 한 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손족들한테는 이 모아키처럼 빠른 게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애플 앱스토어에 모아키가 없어요. 비슷한 것도 있다가 지금 없어진 상태라서 넘어가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갤럭시를 계속 써왔습니다. 너 아이폰 새거 쓴다며. 갤럭시를 계속 쓰다가 작년에 아이폰으로 바꾼 아주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폰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에어드랍이라는 기능을 쓰는데 와이파이도 안 되고 통신도 안 터지는 상황에서도 사진을 잘 주고받더라고요. 그냥 하소연한 거예요. 그 순간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있습니다. 말씀해보시죠.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서. 아, 또 더 개인적인 게 있나요? 지금까지도 개인적이었어요, 여러분. 아니지, 가격 책정이 너무 고가다라는 게 개인적인 건가? 그건 아니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에서 지원이 안 되는 기능을 말하는 게 개인적인 건가? 그건 사실이잖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커스터마이징 취향인 부분도 있죠. 취향은 자기가 그걸 선택해서 쓰든 안 쓰든 안 되는 거랑 자기가 안 쓰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지. 애플의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플 쓰는 거니까요. 아,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는 게 좋다? 아니요, 애플 그런 화면이나 그런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좋은데 커스터마이징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애플 자체도 좋지만 커스터마이징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어쩜 좋아? 그러신 분들은 갤럭시 쓰시면 됩니다. 어쩜 좋아? 갑자기. 그래서 좀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세 번째 디자인 얘기 좀 해볼게요. 아, 디자인이요? 네. 잠시만요. 저는 여기서 백기를 들겠습니다. 디자인이 왜? 저도 마음에 안 들어서요. 저도 M자 탈모 싫어합니다. 아이폰이 3GS부터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면서 아이폰 8까지, 그러니까 10주년 아이폰인 아이폰 10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동그란 밑에 홈 버튼, 그리고 소니 엑스페리아와 양강 구도를 구축한 광활한 베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참 조악한 디자인을 가지고 전체적인 구도 배치, 애플이 말하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왜 그걸로 딴지를 걸었는지 그건 이해를 하겠어. 지네가 사골처럼 물고 먹으려고 한 디자인인데 삼성이 비슷하게 만드니까 빡친 거지. 조금 둥근 걸 각지게 했다가 깍진 걸 둥글게 했다가 소재를 좀 이렇게 바꿔봤다 저렇게 바꿔봤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걔네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은 그게 한계인데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10주년 맞아서 아이폰 10이 탁 나왔어.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한 아이폰 딱 들었더니 노치가 있네. 그래, 그렇다고 쳐. 새롭게 잘했어. 근데 그거 예쁘다고? 와, 그건 아니지. 노치가 예뻐? 그래도 사주는 애플 팬들이 있으니까 중국 기업에서 따라하고 뭐 LG도 따라하고 아주 그게 유행이 됐어. 그걸 보면서 난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적 감각은 사람마다 상이하지만 야, 솔직히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애플 물고 빨고 그거는 아니야. 약간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는데 그냥 노치 디자인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좋아하면 안 돼. 그거는 미적 감각이 생각보다 말 아낄게요 일단은. 왜 좋아할 수도 있어. 나중에 탈모되라 그러면. 탈모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거울 보면서 행복해. 그리고 애플워치 초기에 나왔을 때는 애플워치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를 내는 대부분의 제조사가 네모나게 냈어요. 근데 기어 S2부터 삼성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시계 같은 원형 디스플레이에다가 베젤로 컨트롤을 하는, 제가 보기엔 이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에서 나온 제품 중에 디자인이 통해서 활용성까지 도모한 거는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랬는데
애플은 어떤 조작법을 썼냐? 우리 진짜 손목시계 보면 여기 이제 조작하는 용두란 게 있는데 네. 디지털 용두라고 해서 어플 목록이 이거 돌리면 우 커졌다가 우 줄었다가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또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 조그만 화면에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움직이고 이게 참 볼품없다. 용도 이렇게 돌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돌려봤는데 애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신 분들이야 이 정도의 불편함이야 감수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애플의 디자인을 대표적으로 꾸며주는 수식어가 감성 아니겠습니까? 감성. 예. 삼성 제품이 예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애플 제품도 예쁘지 않아요. 예쁘고 감성적이고 그거 다 갖다 붙이는 건 난 진짜 좀 전에 고시가 얘기했던 그 오랫동안 고집해왔던 그 기존의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애플의 그 기존의 디자인을 많이 벗어났다는 거, 그 벗어나고 도달한 게 M자 탈모라는 게 탈모 마음이 아픈 거고요. 일단은 공방전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공방이라고 하기도 부끄럽네요. 제가 방어를 했나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중국 중저가폰의 공세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중국 중저가폰 공세에 맞서서 애플은 고가 정책,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그 기술력을 통해서 새로운 폼팩터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내년에 나올 텐데 자체적인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서 삼성은 새로운 제품을 공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기술력이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게 삼성 제2의 발판으로 작용을 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 뚜껑은 열어봐야 하니까. 신중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하여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삼성이랑 애플이랑 두 곳 다 위기 같아요. 향후 전망으로는 더욱더 기술 집약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스마트폰 뭐 발전할 게 어디 더 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 발전할 게 훨씬 많죠. 중국을 상대로 스마트폰 치킨 게임을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R&D 연구 개발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겠죠. 오늘 에피소드의 결론은 대기업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내 걱정이나 하자. 사실 이 분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쟤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 할게요. 뭔 얘기였지? 그거 마지막 영상에 넣어야겠다. 이걸 넣는다고?